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요 지수 파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실력 수업이라고 해서 너네가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 뭐 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 뭐 연산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 혹은 유형에서 조금 이제 내신에서 뭐 잘 나오는 어떤 유형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리.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풀이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개념 설명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에서는 개념 수업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뭐 어떤 지수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지수가 왜 이런 범위가 돼야 되고 그게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어째서 밑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다 나눴다면 여기서는 그냥 이런 제한이 생긴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럼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 우리가 지수 단어는 크게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것, 너의 뜻, 그리고 어떤 연산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지수와 지수 법칙의 확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잘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아주 잘 나오는데 기초 뭐 지수 연산 이런 거를 떠나서 거듭 제곱근 중 거듭 제곱근 중 실근에 대한 개수 판단. 마지막으로 지수 형태의 수가 자연수,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수업이 끝인데 그 중에 밑에 두 가지가 내신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수능에도 한동안 굉장히 잘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지수 연산 뭐 이런 것들 식변형 이 정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거듭 제곱 근의 정의는 뭐부터 항상 가셔야 되냐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네가 자꾸 뭐 x의 뭐 n분의 1, 아니 뭐 a의 n분의 1승이라든지 뭐 n제곱근 루트 a라든지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제곱근에 대한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방정식의 해로 가셔야 돼요. 어떠한 방정식의 해로 보셔야 되냐면 x의 n승은 a의 해결을 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거듭 제곱근의 뜻은 뭐냐면 어떤 숫자를 n번 거듭 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를 찾겠다는 거야. 중등 과정에서는 n 값이 2인 것만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제곱근 a인 것과 a의 제곱근의 차이 정도는 기억을 할 거라고. 제곱근 a는 말 그대로 그냥 루트 a인 것이고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a가 나온 숫자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뿔마 루트 a 뭐 이런 차이가 있었어. 중등 과정을 이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기억을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만족하는 x는 이 방정식, 이와 같은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라고 그랬죠? 몇 가지예요? 안 사람. 몇 가지 성현아? 두 가지. 정우 몇 가지야? 항상 n가지예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n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항상 n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조금 TMI이지만 복소평면과 관련돼 있어요. 복소평면, 복소수. 너네 고1 과정에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텐데. x3승은 8. 너의 해를 구해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이거 x는 2 이렇게 안 풀잖아. 물론 x가 2일 때 2가 너의 하나의 해가 되는 거는 맞아. 그지? 근데 2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어? 허근들이 있지. 누구누구 있냐면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허수 단위 i가 있고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허수 단위 i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단위 원 위에다가 반지름이 2짜리인 원에서 해결하는 복소 평면을 이용한 풀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1 요 공수 1원에서의 심화 과정을 거쳤다면 복소 평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 몰라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세 개야. 왜 세 개냐면 요거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고 하나 2차식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에 때려 넣을 수 있죠. 때려 넣으면 허근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실근은 무조건 3개가 나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n승이면 무조건 n개가 나와요. 이거부터 시작이야. 이거 참거짓 문제로 간간히 나온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n개인 것이고 실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건 너를 제한을 하게 된다고. 어디로 제한을 하게 되냐면 이중 실수인 해, 즉 이중 실근인 것들에 대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실근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가지고 이때부터 케이스를 나눈다고. 처음에는 나눌 필요 자체가 없어. 무조건 n개야. 뭐 4승이면 4개고 7승이면 7개야. 근데 그 중에 실근을 보게 되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종류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문제에서 나온 표현이 실수로 한정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무조건 n개예요. 내신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n제곱근 루트 a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죠? 써주시면 되고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a의 n분의 1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여기까진 맞아. a의 보호를 몰라? 그럼 음수면 n제곱, 홀수 제곱근 없어? 있지. 하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거듭 제곱근을 n분의 1승으로 바꾼 거죠. 이 지수라는 개념이 원래 자연수, 정수, 나아가 유리수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너의 미체 값이 0보다는 커야 되더라 라는 제한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의 n분의 1승 이렇게 쓰시면 깔끔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가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a가 음수일 때는 i에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죠. a가 양수 혹은 a가 0일 때만 실근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그냥 실근이 없고요. 이때는 x는 0이 되는 것이고 이때가 똑같이 n제곱근 루트 a인데 한 가지 차이는 앞에 뿔마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는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것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x의 n승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사실 그릴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x의
제곱까지밖에 안 배웠거든. 2차 함수의 그래프까지밖에 배우지 않았고 미적분 1 과정을 거치게 되면 3차, 4차 함수까지 그리게 됩니다. 미적분 2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그냥 아무거나 써도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야 x3승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 홀수. 짝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죠. 사실 아래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왜냐하면 x제곱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거든. x제곱이랑 x4제곱이랑 x6승이랑 그래프의 느낌은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누가 좀 더 날씬하고 뚱뚱하고 뭐 요 정도의 차이야. 생긴 건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밑에가 뭐 턱이 넓고 좁고 뭐 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감소하다 증가하고 여기서 접하고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x3승도 마찬가지야. x3승도 이렇게 생겼고 5승, 7승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A라는 어떤 이쪽은 Y는 A인 거죠. Y는 A라는 직선을 갖다 그었을 때의 교점, 직교좌표에서의 교점이 곧 실근이야. 교점은 눈에 보이죠. 실근은 실제 존재하는 근을 찾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이게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될 것이고 어디로 갔다가 그어도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다? 홀수일 때는 n제곱근 루트 a라고 부른다는 거야. 주의할 거는 뭐냐면 자 얘가 이제 a지. 그럼 여기가 n제곱근 루트 a야. 근데 이렇게 긋는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도 n제곱근 루트 a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은 그냥 마이너스 2야. 그 자체로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쪽이 n제곱근 루트 a인 건 맞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n제곱근 루트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뿔마가 따로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 이게 거듭제곱근의 기본적인 뜻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방정식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을 하는데 방정식의 해석을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요거고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이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과 직결되냐면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듭 제곱 근 중 실근의 개수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면 어디를 잠깐만 보시냐면 보자. 예를 들면 요 4번 같은 거 보시면 문제 4번 잠깐만 볼까요? 거기 나오는 표현만 좀 볼게요. 표현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A에 대하여 A의 n제곱 근 중 실수인 수들의 집합을 라지 S A, N이라고 부르겠대. 그럼 나는 결국에는 요 실근들을 모으겠다는 거야. 이런 교점 X좌표들을 모으겠다는 거고 그 기억번의 선지가 이제 이런 거지. S3,7이라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인가, 즉 실근이 한 개인가, 언제? n이 홀수일 때.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죠. n이 짝수가 될 때가 비로소 실근의 개수가 a가 음수면 없고 0이면 한 개, 이때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얘는 무조건 한 개고 이쪽은 0개, 한 개, 두 개가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것은 이것이 유일하죠. 양수이면서 짝수인 경우.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홀수일 때는 판단이 굉장히 쉽다.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시그마 단원의 표현 같은 걸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뭐 시그마를 한다든지 뭐 막 더해지고 한 그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 나옵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졸려? 어떻게 좀 일로 올까? 안 부를게. 자지 마. 졸지 마. 주말에 많이 놀았잖아. 그래? 노느라 못 잤다고? 계열받네. 자, 지수와 지수 법칙의 확장. 얘가 이제 뭐였냐면 A의 n승.
자, 여기서 이제 n값이 자연수인 경우에는 a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n값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a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제한이 생기죠? 음이 아닌 정수가 되면 지수가? 기억나는 사람? 밑에 대해 제한이 생깁니다. 이 밑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지고 뭐 영승하면 1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쪽에서 지수 새로운 표현을 이제 했을 때 예를 들면 음이 아닌 정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a의 0승이라든지 a의 마이너스 2승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잖아. 중등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죠. 그죠? a의 1승, 2승, 3승 이런 것들만 했단 말이야. 근데 a의 0승을 1로 정의를 하고 a의 마이너스 2승을 a의 제곱분의 1로 정의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제곱의 역수를 새롭게 정의를 한 거야. 새로운 지수를 창조를 했으니 그 새로운 지수에 걸맞춰서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저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지수 법칙을 여전히 만족을 시키게끔 하고 싶은 거야. 예컨대 이런 거. a의 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2승을 곱했어. 그럼 기존의 지수 법칙대로 가려면 a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2 더하기 마이너스 2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니까 그럼 a의 0승이 된다고. 근데 a 0승은 1이지. 아이고, 넌 1이란 말이야? 그럼 너가 1이라는 건 얘네 둘은 서로 역수관계 있어야 된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승 a 제곱의 역수로 정의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존의 지수 법칙을 이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밑이 어떤 특정한 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고. 언제? a가 뭐가 되면 안 될까요? a에 어떤 수가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0이 들어오면 안 되죠. a가 0이 되면 이거 자체가 0의 제곱분의 1로 정의가 되잖아. 그러면 0분의 1인데 정의가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로 확장이 되면 a는 0이 아니다 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음이 아닌 정수로 확장이 됐을 때 밑이 음수인 거는 될까 안 될까? 밑이 음수인 거는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정의를 잘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의 0승 그냥 0이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승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야. 그냥 9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마지막으로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닌 이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는 또 a의 제한이 생깁니다. 0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는 뭐도 안 돼요? a가 음수인 것마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0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 루트 a인 이 녀석을 a의 n분의 1승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 왜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했냐면 n제곱근 루트 a의 특징은 뭐냐면 너를 n승을 하면 a가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지? 그러면 n승을 해서 a가 나왔으니까 이거의 양변을 n승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특히 우변 같은 경우에는 a의 n분의 1승의 n승이니까 곱하기 n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약분이 된다고. 정확히 누가 돼요? a의 1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n제곱근을 a의 n분의 1승으로 정의하면 딱 지수법칙에 적합하게 된다고. 근데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2분의 1승.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에 있는 괄호를 먼저 연산을 하면 16의 2분의 1승이라서 2제곱근 16인데 보통 2는 생략을 하죠. 그냥 제곱근이니까 너는 4라고 쓸 테고. 근데 만약에 지수법칙상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 2 곱하기 2분의 1승이라서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는지 지수법칙을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우리는 음수인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이것을 정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그렇다고 얘가 홀수일 때만 정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지. 매번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아예 정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만 우리는 정의를 하더라. 됐죠? 여기까지가 지수 법칙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타 복잡한 증명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A의 n승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고.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증명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볼까요? 20번 잠깐만 볼까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수 mn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이걸로 증명을 해보세요. 3의 뭘로 할까? 2로 할까? 3으로 할까? 3의 3분의 4승. 자, 너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유리수 지수의 형태인 거죠. 너의 형태는 3분의 4승은 3의 4승의 3분의 1승이기도 하죠. 3의 4승의 3분의 1승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이제 무리수가 됨을 증명하는 방식이 루트 2가 무리수가 됨을 증명하는 방식과 비슷하대.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방식 기억나나요?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일단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전제에 모순이 생기면서 그러므로 너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 대충 기억이 날 거야.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하면 루트 2가 p분의 q꼴이 되면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p제곱, q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2. 그래서 각각이 p와 q가 2의 배수가 되죠. 짝수가 되는데 pq는 서로 소라는 전제의 위배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너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가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는 거는 P분의 Q의 형태인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P와 Q는 서로 소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가 이제 유리수가 되면 PQ가 서로 소라는 이 부분이 이제 모순이 되게끔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양변을 세제곱을 합시다. 3의 4승은 세제곱을 했으니 P의 3승분의 Q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제 곱해집니다. P의 3승 곱하기 3의 4승은 Q의 3승이 됩니다. PQ는 서로 소기 때문에 P와 Q는 공약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는 공약수가 없고 Q 세제곱이 너가 3의 배수가 됩니다. 세제곱을 해서 3의 배수라는 거는 원래 Q도 3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제곱을 하기 이전에 3의 배수, 아니, 세제곱을 하고 나서 3의 배수라는 거는 원래도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제곱을 해서 3의 배수가 되겠지.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세제곱을 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자연수 중에서는 없으니까 얘는 뭐 이제 정수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Q가 만약에 3의 배수라고 한다면 Q를 3K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너는 어떻게 되냐면 3K로 놨죠? 그럼 세제곱을 해서 27 K에 3승 이렇게 나오나? 약분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K 3승이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됩니다. 다시 3의 배수가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약분이 됐고, 왜냐하면 K와 P는 여전히 서로 소야. 이미 Q와 P는 서로 소였으니까. 즉, 요 3이 곱해진다는 거는 K 세제곱이 3의 배수고, 그러니 K도 다시 3의 배수예요. 그러니 다시 너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K 대신에 3L이라고 쓴다면 27L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럼 3이랑 또 약분할 수 있죠? 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옵니다. P 세제곱은 9L 세제곱이 되는데 이미 P와 L은 서로 쏩니다. 즉 9라는 거는 너의 약수의, 너의 인수의 소인수. 그러니까 P는 3의 배수죠. 사실은 P 세제곱이 3의 배수긴 하지만 당연히 P도 3의 배수인 것이고 P도 3의 배수고 Q도 3의 배수이니 서로 소라는 점에서 모순이 되더라. 뭐 증명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서술형에서 증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냥 흐름만 보자는 거야. 배수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더라. 됐죠? 요거 이제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실력 정석 연습 문제는 기본 연습 문제가 있고 실력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력 연습 문제들 몇 개만 좀 가져와 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면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요거 이제 거듭제곱 형태 이용해가지고 풀어내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뭐 나눴을 때 위아래 AX를 곱한다든지 그런 건 그냥 문제를 통해서 살피도록 하고 지금 굳이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가지고 곱셈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풀어내는 유형별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역시 형태인데 어떤 지수 형태의 숫자가 자연수 혹은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에 3n 더하기 1 나누기 6 예컨대 6? 6은 좀 그런데 5 너가 자연수가 되는 20 이하의 n의 합을 구해라. 저기서는 선생님이 이미 지수 형태로 완성을 시켜드렸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식을 직접 정리해서 지수 형태로 문제를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는 요 밑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거듭 제곱 이 아닌 수로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닌 수로 정리를 하고 무슨 소리냐면 얘는 지금 2로 돼 있잖아. 여기가 4일 수도 있는 거야. 4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가지고 4를 2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때 정리가 되고 나면 정리 후 너의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때 조금 단서가 붙는데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한해서 일 때 유리수라면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 즉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는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2의 x승이 예를 들어 3이 될 수 있나요? 3이 될 수 있죠. 언제? x가 뭐가 되면 돼? 그렇죠. 로그 2의 3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 하지만 로그 2의 3은 무리수죠. 즉 지수에 대해서 유리수라는 단서가 있으면 이것이 기껏해야 자연수의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x는 2의 0승, 1승, 2승, 3승 이런 것들 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임의의 자연수는 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 언제? 지수가 유리수 범주까지, 무리수 범주까지 확장이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 자체는 지수가 유리수인 것에 한해서 출제가 된다고. 왜냐면 지수 단원에 주로 출제가 되고 이게 유리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무의미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요 상황을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했을 때 너가 자연수가 되는 20 이하의 요 n에 대해서도 뭐 제한을 두겠죠. n을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 n. 그럼 n에다가 찬찬히 대입해서 지수 부분이 자연수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n에다 1부터 넣어보시면 1, 2, 3을 넣었을 때가 딱 5분의 10이 되면서 지수가 자연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 n은 3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하고 그 다음에 4, 5, 6, 7 쭉쭉쭉 대입을 해봤다고. 근데 잘 보시면 3과 5가 서로소죠. 3과 5는 서로소고 기본적으로 요 3n 플러스 1이라는 이 숫자는 n 값이 커질 때마다 이제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정확하게 3일 때 5의 배수였다면 3에서 5만큼 더 커진 8일 때가 5의 배수가 돼요. 얘는 3과 5가 이 두 숫자가 서로 소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이야기야. 만약에 여기가 4였어. 만약에 여기가 4였으면 n이 1일 때 가능하잖아. 그지? 3과 4가 서로 소지. 그럼 n이 1일 때 가능하면 그 다음으로 가능한 거는 1에서 4만큼이 커진 5일 때가 가능하다고. 1과 5 사이에는 너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서로 소일 때는. 서로 소가 아닐 때는 있어요. 근데 주로 서로 소인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넣어보시면 이게 일정한 간격마다 성립한다. 자, 일단은 3일 때가 10이죠. 4 들어가면 13이고 16이고 19, 22, 25가 된다고. 25가 언제냐면 n값이 8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13이 되겠죠. 18이 되고 답은 이제 요거를 합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거 합할 때 이거를 정말 그냥 다 더하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와 같은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더해 주시는 게 좀 편하겠죠. 21 곱하기 2니까 42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자연수 조건이었고 자연수 조건에서는 우리가 지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리수가 되는 요 마이너스 10부터 정수 n의 개수를 구해라. 건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유리수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이게 유리수 조건으로 바뀌는 순간 지수 부분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될 필요는 없고 뭐가 되면 괜찮죠? 지수가 어떤 형태가 되면 될까? 뭐가 되면 되게? 뭐가 되면 유리수가 될 것 같아? 어차피 숫자의 범위라는 거는 뭐 음이 아닌 정수를 했으니 그 다음엔 정수, 그 다음에 뭐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뭐가 되면 될까? 지수가? 적당히 찍어봐. 여기서는 자연수 조건일 때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자,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이것보다는 지수의 범위가 더 넓을 것 같아, 좁을 것 같아, 당연히? 더 넓겠죠. 왜? 숫자 유리수라는 범주 자체가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조건이 조금 더 넓어야 돼요.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닌 뭐가 되면 될까? 그냥 정수가 되면 됩니다. 자, 유리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2의 예를 들면 2분의 1승, 지수가 유리수죠. 그러면 결과물은 무리수가 나와요. 근데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이런 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유리수가 나옵니다. 유리수가 나오기 위해선 지수는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수가 정수가 나오게끔 하는 정수 n을 찾는다고. 근데 위에서 이미 내가 n이 3, 8, 13, 18 이런 식으로 5 간격으로 나온 건 이미 찾았어. 그지? 즉 마십부터 10 사이에서 그 중에 0보다 큰 거는 3이랑 8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누가 있겠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7 이렇게 총 4개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 같은 걸 딱 넣어보면 지수가 뭐가 나와? 지수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넣어보시면 지수가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지수 형태의 식에 대해서 음이 아닌 정수가 됐을 때, 정수가 됐을 때 요 지수 형태의 식이 자연수가 되기도 하고 유리수가 되기도 한다. 무리수가 되는 거는 당연히 물어보지 않는다. 됐나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원래 위에 게 기본이고 밑에 건 조금 변형한, 조금 더 출제율이 더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 형태입니다. 됐나요? 근데 어떤 형태의 식이냐면 2007 거듭제곱근이고 a-1에 x제곱이고 4에 a-1에 x 빼기 5 이렇게 돼 있죠. 자, 거듭제곱근의 형태가 항상 음수가 나오려면 얘가 일단은 첫 번째로 홀수이고 두 번째로 요게 이제 음수가 돼야 되죠. 얘가 만약에 짝수면 얘가 음수일 때 허수가 나오게 되고 얘가 짝수면 양수일 때만 이제 어떤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홀수가 되면서 음수가 될 때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온다. 근데 요거 홀수인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문제에 따라서 저 지수 부분이 홀수인 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지수, 그러니까 요 거듭제곱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홀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얘가 항상 음수가 되려면 여전히 2차식의 구조를 가지긴 하지만 초고차항의 개수가 요 a-1이라는 미지수의 형태로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항상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첫 번째, a가 1이면 이 부분이 싹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게 맞고 항상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5였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1이 아니면 그럼 이제 이것이 항상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죠. 즉 a-1이 0보다는 작아야 되고 판별식도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용해서 식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 짝수근의 판별식 써보시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4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둘이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5 a-1 작다 0.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전개해서 푸시면 상당히 다소 아쉽고요. a-1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a-1이라는 거 전체를 기준으로 부등식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치환하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a-1을 t라고 치환한다면 실근은 0과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라는 거는 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게 되는구나. 이것을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더라도 결과물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1일 때가 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간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3번, 4번, 5번 뭐 이런 게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등호가 1에만 들어가야 되더라. 답은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2번 선생님 해볼게요. 세제곱근 루트 2에 m-1승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의 2n승이 밑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 이하 자연수 mn의 밑줄 순서쌍의 개수. 주어진 식의 형태는 지수 형태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죠. 제곱근에 대한 부분을 지수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2의 세제곱근을 2의 3분의 1승 이것 전체의 m승, m-1승으로 바꿔주시고 곱하기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 여기 잘 보시면 아주 작은 점이 있습니다. n-1 우측 하단에 아주 작은 점이 있죠? 그게 곱하기입니다. 곱셈이에요.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승 다시 2n승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수로 다 고쳐주시고 이제 지수 법칙상 지수끼리 곱해서 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2의 3분의 n-1승이고요. 3의 3분의 2n승이 됩니다. 자, 지금 m과 n은 따로따로기 때문에 요 지수에 대한 판단, 요 지수에 대한 판단을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전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사실은 각각의 숫자가 자연수가 되는 수밖에는 없죠.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라면 A 곱하기 B가 자연수라고 해서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일 필요는 없지, 그지? 예컨대 뭐 2 곱하기 2분의 3 이런 것도 자연수가 되기는 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밑이 아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끼리 뭐 약분이 돼서 자연수 아니던 게 자연수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연산이 성립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다른 종류끼리는 곱해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각이 자연수가 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너의 지수 부분들 요 두 가지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지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지수는 자연수가 아니라 음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확률과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중요한 과목인데 거기에 중복조합이라는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파트가 나와요. 거기서도 방정식의 해를 음이 아닌 정수에 해야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이 나중에도 또 나오니까 그냥 지금부터 기억을 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이제 쭉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1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0이 되고 지수가 0이 되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1과 3은 서로 소죠? 그러면 얼마마다 가능하다? 그냥 3마다 가능하다. 1이 됐으면 4가 되고 4가 되면 7이 되고 7이 되면 10이 가능합니다. 실제 되는지는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2와 3이 서로 소죠? 그럼 어차피 n이 뭐가 돼야 되냐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즉 n값 입장에서는 3부터 출발해서 3, 6, 9 이렇게 m은 4개, n은 3개 순서 쌓인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답은 2번에 있다. 순서 쌍이니까 m의 개수와 n의 개수를 서로 곱하셔야 돼요. 1,369, 4,369, 7,369, 10,369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풀어봐. 기본 과정보다 조금 어렵나요? 기본 과정이 잘 기억이 나면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치가 않으면 특히 로그 가면 이제 연산이 조금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숙제에도 로그 문제가 몇 개 있거든? 로그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개를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습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예습을 하라고 해도 너네가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숙제에다가 그 로그 문제를 넣었습니다. 로그 연산 같은 거 좀 해보고 오라고. 해보고 오시면 됩니다. 대수라고 써있죠? 왜? 뭐라고 생각했죠? 공수라고 생각했다고 이거를? 크레이지하죠. 지수로고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맨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대수라고 써있는데 그래? 이럴 수가. 그거 끝나고 나중에 멀었어요. 언젠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수도 좀 자신 있나요? 하나도 없다. 그럼 안 되는데. 참고로 공수는 시험 때 다시 계속 낼 겁니다. 대수랑 공수 계속 문제로 낼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공수 공부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수능이 그래서 어려워요.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공수 공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는 게 뭔 말이죠? 그냥 쌤 같은 거 쉬운 거 푸세요. 풀다 보면 근데 생각이 날 텐데. 엄청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려운 건 내신 때 하면 되지. 대수도 이거 이상으로 어려운 거 할 필요 절대 없어요. 이 정도 하고 나면 이 정도를 정말 지금 우리 수업 때 하는 거를 다 잘 한다? 그러면 뭐 내신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3번 잘 풀었나요? 일단은 A, B라는 두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뭘로 좀 바꿔볼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X분의 6이 정수가 되는, 즉 6의 약수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까지인데 절대값 X는 1이 아니니까 뿔마 6은 안 되겠네. 뿔마 1, 2, 3만 되겠죠. A는. 아, 이제 X를 고르는 거구나. 거꾸로다. 뿔마 2, 3, 6만 되겠다. 그지? X는. 그래 놓고 B라는 집합은 A에서 원소 두 개를 골라서 걔네끼리 곱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만 보는 거지.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2, 3, 6으로 만들 수 있는 건 2의 제곱, 3의 제곱, 6의 제곱, 2 곱하기 3, 3 곱하기 6, 2 곱하기 6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원소 나열법으로 써놓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A의 B 제곱근이 실수가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게 가능할까? 그럼 A의 B 제곱근이 실수가 되려면 B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A의 부호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뭐 A를 먼저 결정하셔도 되고 B를 먼저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써봤나요 지금? 잘 나와요? A, B. 자, A 먼저 써볼게요. A는 X분의 6이 정수라는 거는 X는 6의 약수야. 근데 그 중에서 양의 약수가 아닌 음의 약수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절대값이 1이 아니니까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거는 뿔마 2, 뿔마 3, 뿔마 6. 요게 이제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원소의 개수는 6개입니다. 6개. 자, B라는 집합은 이 중에서 너네가 두 개를 골라서 곱하되 그것끼리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는 관심이 없고 그것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크기가 가장 작은 두 개부터 가장 큰 두 개까지 계속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가장 작은 두 개는 2를 곱했을 때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2랑 3을 곱한 6이 되겠죠. 그 다음은 3을 두 번 곱한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랑 6을 곱한 12가 있고 3과 6을 곱한 18이 있고 6을 두 번 곱한 36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있나요? 2, 3, 3, 6, 6, 2, 3, 3, 6, 2, 6 이렇게 이제 총 6개가 있습니다.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게 끝났으니 우리가 위에서 A를 고르고 밑에서 B를 고르는 거죠. A, B. 그래 놓고 뭘 구하고 싶냐면 B 거듭제곱근 A가 실수가 되고 싶대.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B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B 값이 홀수가 되면 A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B가 짝수가 되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니죠. 0보다 커나 같아도 되죠. 0의 거듭제곱근은 0이니까. 그지? 이거는 가능해. 0인 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지. 우리가 어차피 A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먼저 홀수이면서 제한이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관찰의 대상은 A 플러스 B입니다. 최대가 대가 되는 경우는 최소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자, 홀수 중에서 A가 제한이 없으니까 가장 큰 A와 가장 큰 홀수를 서로 더해 볼 건데 보니까 홀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9밖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B가 되는 거는 이제 홀수인 건 9밖에는 없고 이때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6이고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의 가장 큰 값은 15가 나오고 가장 작은 값은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자, b가 짝수가 되면 가장 큰 수는 36이 됩니다. 이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4가 되고 크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b가 36이고 a가 6인 경우일 것이고 최소가 되는 경우는 b가 9고 a가 마이너스 6이라서 3이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답은 45가 됩니다.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4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45예요, 답이. 그래서 최대가 42고 최소가 3입니다. 경우를 b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블랙라벨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라벨 한 2단계 정도? 제일 어려운 거 말고 한 밑에서 두 번째 정도? 2단계도 사실 쉽진 않죠. 블라가 쉬운 교재가 아니니까. 지금 A의 n 거듭 제곱 근들 중 실수인 것들을 모은 집합이 A, n인 거예요. S, A, n. 기억번은 아까 참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이제 니은번이 참이 될까 거짓이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S, A, n은 요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x의 n승은 a. 손을 움직이는데 날파리가 안 날아갔나? 부통이 뭐임? 아, 죽었죠? 자, 인 실수 x입니다. 실수 x. 굉장히 겁대가리가 없네. 잘 가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번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의 7승이 3이 되는 그러한 실수 x를 고르는 건데, 그럼 이거는 실수 x 누구라 그랬냐면 7 제곱근 3.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3의 7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요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즉 너의 집합의 크기는 당연히 1이 되는 게 맞아요. 자, 니은번은 어때?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SA, 10이랑 SA 제곱, 20이니까 x에 너가 이번엔 10승 는 a인 것과 x의 20승이 a 제곱인 것. 너를 만족하는 실근과 너를 만족하는 실근이 같겠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를까? 언제일 때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죠? 어떤 상황일 때가? A가 어떤 수가 들어가면 일단 다를까? 음수가 들어가면 달라요. 하지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 X의 10승이 예를 들면 2야. X의 20승이 예를 들어 2의 제곱이라서 4야. 그러면 여기서 실근은 누가 나오냐면 뿔마 10 거듭 제곱근 2가 나온다고. 여기서는 뿔마 20 거듭 제곱근 4가 나오는데 4는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너랑 너랑 약분해서 얘랑 똑같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언제? A가 양수일 때. 근데 만약에 A가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X 10승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근데 너를 제곱하면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X의 20승이 4가 되는 실근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이것을 만족하려면 A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은지 단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니까 어때? 단서가 없죠? 니은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n, s, a, 7과 n, s, 마이너스 a, 7이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이고 여기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예요. 이 실근의 개수는 가장 먼저 뭘 본다고 그랬냐면 이 n 값에 이 거듭 제곱의 홀수 짝수 여부부터 본다고 그랬어. 이것이 홀수가 되면 우변과는 무관하게 항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 a, 7, 마이너스 a, 7 이렇게 돼 있다고. 둘 다 같은 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홀수라는 게 중요하다고. 홀수니까 둘 다 1이고 디귿번은 참이 된다는 얘기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된다. 괜찮아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고 아니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겁니다. 괜찮지?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 정도 난이도는. 자, 5번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확장. 기본적인 연산들 나오고요. 보겠습니다. 얘는 좀 쉽죠? 얘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A의 P승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K승 곱하기 A의 세제곱근. 자, A의 K승이니까 그냥 K승 하고 A의 3분의 1승을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3분의 1을 해주시고 전체 루트니까 이것의 2분의 1승을 해줍시다. 이렇게 지수 형태로 다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P는 2분의 1 K 더하기 6분의 1이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A의 Q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제곱근 A의 3K니까 A의 3K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승 지수법칙상 또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고 곱하기 A의 4의 세제곱근이니까 A의 3분의 4승이 되겠죠. 자, 정리해보시면 Q는 뭐가 되냐면 4분의 3K죠? 더하기 3분의 4가 된다. 자, 여기 2번 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의 P 플러스 Q승이 4루트인데 2의 P 플러스 Q라는 거는 우변도 밑을 2로 바꿔서 2의 4는 2의 제곱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면 2의 제곱이랑 2의 2분의 1승을 곱하는 거니까 2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라. 마지막으로 P 플러스 Q는 2분의 5가 되면서 세 번째 관계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세 가지를 연립하는 것이 끝이죠. 넘어갑니다. 연립은 니네가 나중에 해봐라. 6번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6번 풀어봐라.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에 비율을 줬죠? 비율을 줬으니까 각각 그냥 뭐 4K, 7K, 9K 놓고 A, B, C를 잘 정리만 하시면 되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풀었나요? 응? 시험 이 정도 나는 거로 나와요. 절대 이렇게는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반도 못 맞을 텐데.
숙제 난이도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근데 공수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개인별로 좀 다를 겁니다. 오늘은 대수만 봤자 이제 공수 1, 공수 2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섞어서 낼 거라서. 자, 보겠습니다.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그러면 A 플러스 B를 4K 놓고요. B 플러스 C를 7K 놓고요. C 플러스 A를 9K라고 놓으면 이것도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많이 하는 짓이죠. 양변을 싹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싹 더해서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20K니까 10K가 나옵니다. 각각에서 하나씩 빼시면 되죠.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6K가 나오고 A는 3K, B가 K가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는 2의 A승의 C 거듭 제곱근이니까 2의 C분의 A승 곱하기 2의 B의 C 거듭 제곱근인 거니까 역시 2의 C분의 B승 갖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C분의 A 같은 경우는 2분의 1, C분의 B는 6분의 1이죠. 2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나옵니다. 2의 6분의 얼마? 4인가? 3분의 2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의 제곱에 3분의 1승이니까 세제곱근. 이렇게 답은 세제곱근 4가 나옵니다. 2번에 있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와 같은 표현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라는 거고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역소 관계에 있고 A의 3분의 1승을 일반적으로는 치환을 하시는 편이 조금씩 정리하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A의 3분의 1승을 T라고 놓겠습니다. T. 그럼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를 T 빼기 T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T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A가 된다라는 거를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저거 지수 형태 A의 3분의 1승,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수의 분수를 쓰는 게 좀 불편하니까 기왕이면 치환을 해서 식에 대한 정리를 좀 수월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때 우리가 4, x3승 더하기 10, 2x 플러스 15가 0인데 너를 이제 여기다가 잘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는 4로 묶을 수가 있죠? 4에 x3승 더하기 3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는데 x3승을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t3승 있고 마이너스 t3승 분의 1이 있고요. 각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배에 너가 2번,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1번 그래서 마이너스 3에 2번 1번이면 t죠. 2번 1번이면 t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수죠. 이거 다 공수, 그지? 다 공수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한 건지 알지? 요거 2번, 너 1번.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3t인 거고 요거 2번, 너 1번이면 마이너스 제곱돼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인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사실은 x죠. 그래서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x3승 더하기 3x가 t3승 마이너스 t3승분의 1이 나오는데 t3승이 a이기 때문에 a 빼기 a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이 a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고 끝이죠. 자, 그래서 결론 넘겨서 4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양변에 a 곱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 보통 상식적인 수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a 빼기 a분의 1이 나눠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4분의 15가 나오거든. 잘 봐. 여기가
4가 나왔다는 거는 A가 4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4를 넣어봤는데 안 맞잖아. 4가 아니면 4분의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딱 맞죠. 그죠? 4분의 1 빼기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분의 1 빼기 4라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온다. A는 4분의 1이다. 이런 문제였다. 근데 애초에 뭘 물어보는 거야?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7이죠. 요거를 사실 구할 필요도 없죠. 요걸로 바꾸는 거는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산은 사실은 다 공수라서 굳이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다. 자. 수업하면서 난이도는 적당히 조절을 조금 할 거라서 테스트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1학기 내신도 끝났고 한가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내신 안 끝났다고? 안 한가하다고? 한가하죠. 여자친구는 없는데. 없잖아. 없고 없을 예정이잖아. 대학 가기 전에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한가하지 않다. 새벽에 이제 유럽 축구 봐야 돼서. 그래? 언제 하는데? 요새 선생님은 이제 MSI를 보고 있습니다. 롤 세계대회. 우리나라 시드 1위가 중국 시드 1위 발랐습니다. 3대2로 발랐어요. 응? 우리나라 1위는 젠지입니다. 2위가 T1이고 3위는 모르겠어요. 1, 2위만 올라가는 거라서 MSI는. 3위가 한화였을 거예요. 한화. 원래 한화가 더 유력했는데 결정전에서 T1 이겼죠. 요새는 그거 하이라이트 보는 재미로. 선생님 페이커 팬이기 때문에. 아 그래? 딱 좋네요. MSI가 아마 유럽인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아예 반대입니다. 여기랑. 그래서 선생님 근데 어차피 실시간으로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봐서. 하이라이트는 10분이면 봐요. 아 실시간을 보는 재미가 있긴 하지. 근데 또 그치. 선생님 너네처럼 새벽에 보고 하고 나서 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잘 수도 없고 학교 가서 잘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참 좋습니다. 자진 않죠. 졸지. 세 번 졸면 일로 부르겠습니다. 8번 풀었나요?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근데 fx와 gx의 관계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f와 g는 어떤 관계 있죠? 기본적으로 fx와 gx를 더하면 2a의 x승이 나오고 fx와 gx를 빼면 2a의 x분의 1승, 마이너스 x승이 나오네. 뭐 예컨대 뭐 이런 관계식을 좀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fx랑 fy, gx와 gy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구조를 구하고 싶다. 어쨌거나 이거는 약간 식에 대한 변형을 해보자는 건데 자 fx, fy 한번 곱해볼게요. a의 x승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너가 fy니까 a의 y승 a의 마이너스 y승 요게 지금 4고 gx는 동일한데 얘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a의 x승 더하기 a의 y승 더하기 요 값이 8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g의
x 플러스 y도 구해주고 g의 x 빼기 y도 구해보자. 자, 일단은 g의 x 플러스 y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a의 x 플러스 y 빼기 더하기인가?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얘는 a의 x 빼기 y 더하기 a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 두 가지를 이제 구하고 싶다. 여기서 요거를 얘네끼리 곱해지면 이제 이런 구조가 일단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서 약간 관계식을 관찰을 해봅시다. 그러면 a에 x 플러스 y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a의 x 빼기 y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거 그냥 전개한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구성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부호 대신에 다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것들만 다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고 더하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를 보니까 위아래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두 개씩 남아. 즉 얘네는 없어지고 얘네만 두 개씩 남으니까 12를 2로 나눈 6이 되겠죠. 6이 바로 누구냐면 얘가 6입니다. 근데 이거 싹 다 더한 게 요거니까 얘는 2가 되겠죠. 전개만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치고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 넘어간다. 9번도 사실 실력 정석 연습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할까? 일단은 요 세제곱의 형태가 있으니까 세제곱식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식을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걸 써볼까요? 더하기 x의 마이너스 m승 요가 일단은 3이고 x는 0보다 크고 자, 이 상태에서 x의 m승 빼기 x의 마이너스 m승을 한번 구해볼 건데 요거를 구하려면 요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양변에서 4를 빼서 루트를 취하면 되겠지, 그지? 너를 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양변에 4를 빼서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로 바꾸고 다시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그럼 제곱하면 9, 4 빼면 5, 그래서 루트 5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제곱하고 루트를 취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요 두 가지를 이제 곱해주면 결국에는 x 2m승 빼기 x의 마이너스 2m승의 형태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둘 중에 어느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x 3m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m승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x의 m승 x의 마이너스 m승 그리고 x의 2m승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m승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x 2m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m은 요거를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2를 빼주면 되죠. 7 나오죠. 7 제곱하고 2를 뺐다. 그럼 요건 6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3이 되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2가 있죠? 이렇게. 요만큼이 지금 P라는 식에서의 분자에 해당하고 분모는 뭐에 해당하냐면 3 곱하기 너에 해당합니다. 3 곱하기 뿔마 루트 5라는 거지? 그럼 분자가 지금 20이고 루트 5로 약분이 가능해요. 4루트 5가 되죠.
왜냐면 4 곱하기 5니까. 그래서 답은 3분의 4 루트 5인데 뿔마 3분의 4 루트 5가 돼야 된다. 정석은 약간 이런 식의 조금 답이 좀 황당한 뿔마 같은 거 붙여서 답을 내는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이거를 시험에 낸다면 뿔마 같은 요소를 살려서 잘 내지 않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권을 주느냐. 여기서 m값이 양수이고 x값은 1보다는 작다. 예컨대 이런 제한을 준다고. 그러면 내가 x가 1보다 작고 m값이 양수면 x의 m승이라는 값은 과연 1보다 클까? 작을까? 어떨 것 같아? 1보다 작은 수를 m승을 했는데 m은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너네 지수함수 그래프 기억나지? 자,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일 때 1이야. 그렇다는 건 m값이 0보다 좀 크다는 거는 x의 m승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값이 좀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의 m승이 1보다 작으면 x의 마이너스 m승은 1보다는 좀 클 거 아니야. 너는 1보다는 좀 작고 1보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 만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의 부호가 결정이 난다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됐을 거라. 그러면 답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5였을 거라는 거지. 정석책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지 않고 그냥 뿔마를 너네가 다 계산을 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넘어갑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런 종류 문제에서는 그래도 나름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10, 11, 12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밑을 다 통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10번이고, 보시면 4의 x승이랑 6의 y승, a의 z승까지가 있죠. 얘네가 서로 이제 갖다 주는 경우에 우리는 는 k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는 k라고 두는 이유는 k라는 어떤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x, y, z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4는 k니까 4의 x승 는 k니까 우리는 4는 k의 x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로그를 배우기 전에도 가능한 형태이고 다음에 6은 k의 y분의 1승이죠. 그리고 a는 k의 z분의 1승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z분의 4라는 요소를 이용을 하려면 지수의 형태를 이 형태로 맞춰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x분의 1은 이미 있고 y분의 1이 있지 y분의 2는 없죠. y분의 2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y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z분의 4까지 해야 되지? z분의 1은 있지만 z분의 4는 없죠? 이렇게 양변을 4제곱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36은 k의 y분의 2승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a의 4승은 k의 z분의 4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지수끼리는 이제 더해지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얘네끼리 서로 곱해주시면 144가 나오고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인데 이것이 곧 누구냐면 z분의 4이고 k의 z분의 4승은 a의 4승이죠. 즉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a의 4승이 144인데 12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12, a는 루트 12, 2 루트 3 되겠죠.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자, 1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11번은 뭘 보셔야 되냐면 9와 8,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4와 27 이런 거를
이제 잘 변형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영차. 요새 모기가 많다. 저기도 있다. 정우 옆으로 날아간다. 성경이 앞에 있다. 방금 지나쳤다. 뒤로 갔어요. 방금. 모기가 많네. 집에도 모기가 한 마리씩 있던데. 벌레 중에 되게 가장 짜증나게 구는 거는 모기긴 한데 제일 싫은 거는 바퀴벌레인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손으로는 못 잡겠거든. 손으로 잡는 사람도 있을까요? 혹시 집에 부모님 중에 바퀴벌레 손으로도 잘 잡으시는 분 계신? 쉽지 않죠? 그 정도는 뭐. 근데 벌레인데 손으로 못 잡을 건 없잖아. 하지만 싫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있긴 있던데. 모기. 저기 있다. 얍. 놓쳤다. 어씨. 종한테 간다. 그지? 왜 뒤로 갔어? 왜 너한테 갔어?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예요. 플러스. 위에 게 플러스예요. 얘를 제곱하면 제곱 나오고 둘이 곱한 거 나오지. 여기가 플러스예요. 얘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위에 게. 얘는 마이너스가 맞아요. 이 식을 제곱한 거예요. 첫 번째 식. 이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상태에서 얘를 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2가 나오거든. 왜냐면 얘네끼리 곱한 거에 2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9에서 2를 빼서 7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곱하면 제곱에다가 서로 곱한 거 빼기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다가 2를 빼고 루트를 취한 거예요. 우리가 수업 끝나고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그 곱셈 공식에서 나와요. 식변형하는 거에서. 자, 11번 한번 봅시다. 지금 밑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9의 x 플러스 y승인데 요게 이제 8이죠. 밑을 이렇게 바꿔줍시다. 3의 제곱이니까 3의 2의 x 플러스 y승으로 바꿀 수 있고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4의 x 빼기 y승인데 요게 이제 27이죠. 그럼 너도 2의 x 빼기 y고 3의 3승이 됩니다. 자, 요 상태인데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구조는 x제곱 빼기 y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x제곱 빼기 y제곱은 x 더하기 y와 x 빼기 y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x 플러스 y라는 요소, x 빼기 y라는 요소는 각각 9와 4의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자리끼리는 사실은 곱해지는 일이 흔치가 않아요. 지수끼리는 보통 더해지거나 빼지죠. 숫자끼리 밑이 같을 때. 심지어 밑도 서로 같지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지수끼리 곱해지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듭 제곱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양변을 x 플러스 y승을 해주면 저 지수에도 x 플러스 y가 곱해지겠죠. 그럼 2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서로 곱한 x제곱 빼기 y제곱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3에 3 x 플러스 y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뭘 알고 있냐면 3의 2의 x 플러스 y가 2분의 2의 3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자, 너는 여기서 조금 변형하시면 양변에 2분의 1승을 또 할게요. 이렇게 2분의 3승을 할까 아예? 아예 2분의 3승을 하자. 그럼 3의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3 x 플러스 y승이 되고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2의 2분의 9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요거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2의 2분의 9승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의 밑길이 같아졌죠? 그러면 지수끼리도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2분의 9가 된다. 2로 나눠주시면 답은 4분의 9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였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왜 양변을 거듭제곱을 해서 변형을 하는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수 연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자, 12번은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지금 단순하게 지수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2x 빼기 y가 3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적당히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요. 선생님이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x 빼기 y가 3인데 4의 x승 더하기 2의 y승이 36이죠? 그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는 y를 x로 바꾸셔도 되고 x를 y로 바꾸셔도 돼요. 선생님은 x를 y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너가 2의 2x승이거든. 그래서 2x 대신에 뭘 쓸 거냐면 y 더하기 3을 쓸 거예요. 갖다 넣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너는 2의 y승 더하기 3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8 곱하기 2의 y승이 되는 거고 더하기 2의 y승은 9개의 2의 y승이 36인데 약분하시면 4라서 2의 제곱이죠. y는 2가 나옵니다. x는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나머지는 대입하면 끝나는 뭐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대소비교 선생님이 세 문제를 넣어놨는데 두 문제만 하겠습니다. 13, 14, 13번이 좀 쉽고 14번이 조금 어려운데 13번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죠, 이거? A, B, C를 각각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해서 숫자를 바꿔주면 되죠. 13번은 대소비교 문제 중에서는 다소 쉬운 편이다. 근데 이제 뭘로 거듭 제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는데 A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 루트 2. 그러니까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다시 루트니까 3의 6분의 1승이죠. 지수 형태로 좀 바꿔봤고 B는 3의 3분의 1 곱하기 2의 역시 6분의 1승이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6의 루트니까 6의 4분의 1승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2분의 1, 6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A, B, C를 똑같이 몇 번 거듭 제곱을 해주셔야 되냐면 12승을 해주셔야 돼요. 12승 이렇게 다 같이 12승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12승을 해보면 넌 2의 6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오고 너는 3의 4승 곱하기 2의 제곱이 나오고 너는 6의 3승이 나오죠. 남은 일은 요거를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2의 6승 곱하기 3의 제곱은 얼마지? 64 곱하기 9니까 얼마죠? 64 곱하기 9 8 곱하기 3 24의 제곱. 어려워. 24의 제곱은 25 빼기 1에 뭐라고? 576 나오나요? 뭔가 친숙한 숫자인 것 같아요. 자, 얘는 81 곱하기 4 나오죠? 324 나오나요? 26 나오죠? 그래서 너가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준아, 우리 내일 수업은 여기서 안 하고 저쪽에서 하거든? 4층으로 오면 돼요. 401호인지 402호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4층 오면 알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내일 있을 거니까. (402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인원이
많아서. 무조건 재밌어. 대수보다 재밌는 것 같아. 대수보다 좀 논리적입니다. 한 덩어리고 대수는 그냥 대충 남는 거 기와 붙인 느낌이고, 사실은 삼각형이랑 삼각함수랑 지수로그 함수랑 수열이랑 같은 과목으로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거든. 전혀 연관이 없어요. 지수로그랑 뒤에 수열도 아무 연관이 없고. 근데 미적어는 아주 유기적이에요. 과목이. 앞에서부터 쫙 그게 연결이. 그 대신 이제 앞에 좀 망하면 뒤에 좀 따라가기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대. 잘할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 B는 이렇게 A보다는 B가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A의 3분의 1승과 B의 4분의 1승을 곱한 것이 1이래요. 그럼 이것도 지금 방금처럼 거듭 제곱을 했듯이 얘도 거듭 제곱을 해볼 수는 있겠죠. A의 4승 곱하기 B의 3승도 역시 1이 되겠네. 양변을 몇 승 했다? 양변을 12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기억번 A의 4승 곱하기 B의 3승은 1인가? 1보다 큰가? 기억번 틀렸죠. 왜냐면 정확히 1이기 때문에. 자, 니은번은 어때? A의 3분의 4승, A의 3승에 B의 4승은 1보다 큰가? 그러면 관찰하고 싶은 거는 얘를 관찰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게 1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려면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A분의 B를 곱해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죠? 근데 둘 다 양수이고 A가 B보다 크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A분의 B라는 값은 양변을 A로 나눠보시면 1보다는 좀 크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 1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했으니 너는 1보다는 당연히 크겠구나. 니은번은 그래서 참입니다. 디귿번 A의 4분의 1승 곱하기 B의 3분의 1승은 1보다 큰가? 3분의 1승.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 요거를 K라고 불러보면 양변을 똑같이 12승을 해주세요. 이렇게. 너를 12승을 해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A의 3승 곱하기 B의 4승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가 근데 뭐였냐면 K의 12승인데 요게 지금 니은번 선지에 따르면 1보다는 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K의 12승이 1보다 크면 K도 당연히 1보다는 컸겠지. 그래서 디귿번도 참입니다. 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15번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해봐라. 자, 16, 17, 18 이렇게 세 가지 실생활에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20번은 아까 했고 실생활 활용 문제 3개 중에서 2개만 하고 19번까지 3문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딱 맞을 것 같고 1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이런 실생활의 활용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주시고 그 식들을 어떻게 서로 연립하는지가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거의 작업 인원수와 기계 가동률에 따른 제품 생산량이 있고 그거를 각각 9배, 3배로 늘리면 12배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상수 A에 대한 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겁니다. 식을 2가지를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작업 인원수, 가동률, 생산량을 각각 그냥 XYZ로 놓기 싫으면 X0, Y0, Z0 이런 식으로 놓고 각각이 이제 9배, 3배, 12배가 된 거죠. 9X0가 되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3배니까 3Y0가 되고 그게 12Z0가 되는 거지. 이 2가지 종류의 변수들을 잘 대입해서 식을 2종류를 쓰시고 그 2종류의 식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히 연립을 하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실생활 활용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다소 쉬운 편이에요. 주어진 관계식 XYZ에다가 처음에는 X0, Y0, Z0 넣고 그 다음에는 9X0, 3Y0, 12Z0를 넣고
두 개를 보통 지수 단원에서는 서로 나누어서 연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수는 서로 나누면 속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17번 17번 풀 거예요. 풀 거예요. 16, 17, 19 풀 겁니다. 식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으시면 돼요. 주어진 XYZ에 X0, Y0, Z0 넣은 식. 두 번째는 각각을 9배, 3배, 12배로 바꾼 식. 두 등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3의 이승을 구할 수 있는지. 근데 주로 어떻게 한다? 두 식을 서로 나눠준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서로 연립할 때는 대입하는 방식도 있고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지수단원에서는 거의 서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을 살짝 정리해서 나눌 때도 있는데 보통 그냥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걸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아래식을 위에 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좌변은 12가 남고 우변에서 K 약분되고 요거 이제 9x 제로분의 x 제로니까 9의 2a 승만 남습니다. 여기도 3y 제로분의 y 제로니까 3만 남겠죠. 1 플러스 a 승이 되겠네요. 양변을 3으로 약분을 하시면 4가 되고요. 요게 이제 9의 2a 승이니까 3의 4a 승이죠. 3의 a 승이니까 3의 5a 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너는 4가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3의 a승이었으니까 3의 a승의 5승이니까 답은 4의 5분의 1승이 되겠죠. 답은 4번에 있다. 이런 문제요. 요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자, 17번. 두께가 D인 어떤 매질에 투과된 빛의 색이 I와 입사된 빛의 색이 I, 제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자연과학에 있는 물리의 과목에서 나오는 어떤 관계식인데, I라는 거는 빛이 이제 투과되고 나왔을 때의 색인 것이고, I 제로라는 거는 투과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너에다가 집어넣은 빛의 양입니다. 우리가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매질의 흡수 개수에 따라서 흡수 개수가 높을수록 이게 많이 흡수가 되면서 투과해서 나오는 빛의 양은 적은 것이고 선글라스 같은 거죠. 그리고 흡수 개수가 낮을수록 우리가 투과를 시켰을 때 빛이 많이 보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뮤라고 부르는데 뮤라는 흡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흡수가 많이 됐겠죠. 선글라스가 두께가 두꺼우면 빛이 더 덜 투과가 되듯이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대충 이해를 하시고 뭐라고 돼 있냐. 밑줄 두께가 30mm인 그런 매질에 투과된 빛의 세기 밑줄 입사된 빛의 세기의 8분의 1. 자, 입사된 빛의 세기의 8분의 1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8분의 1 I 제로라고 써주세요. 투과된 빛의 세기 밑줄 치고 I라고 써줍니다. 투과된 여기 I고 근데 입사된 빛의 8분의 1인 거니까 8분의 1 I 제로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너인 거죠. 투과된 게 입사된 빛의 8분의 1이다. I가 8분의 1 I 제로이다. 자, 이때 이 매질에서 투과된 빛의 세기가 입사된 빛의 세기의 정확히 절반이 되도록 하는 매질의 두께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봐봐. 지금 8분의 1 I 제로는
언제 8분의 1 I0인 거냐면 매질의 두께가 30일 때가 그렇대요. E는 상수입니다. 이 자연상수이고 마이너스 뮤 얘도 고정돼 있고 여기가 30일 때야. 자, 요때 너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언제를 구하고 싶냐면 여기가 입사된 것의 절반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요 30 대신에 어떤 두께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현재.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지. 양변에 I0 있는 거 보이죠? 일반적으로 두식을 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얘는 사실은 두식을 서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얘는 I0를 양변을 약분을 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8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아래에 있는 식을 세제곱을 해줍니다. 자, 너를 세제곱을 해보시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 됐을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2에 마이너스 뮤에 곱하기 3D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는 8분의 1이 누구였냐면 2에 마이너스 뮤에 곱하기 30이었다는 얘기지. 즉 얘네가 서로 같다는 거는 30이 3D가 된다는 소리죠. 즉 D는 10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m를 통과할 때마다 빛의 세기가 절반이 되는 거야, 사실은. 처음에 최초의 10mm 통과하면 원래 거의 절반, 다음 10mm 통과하면 또 절반, 다음 10mm 통과하면 절반, 절반 돼서 최종적으로는 8분의 1이 된 거죠. 이렇게. 됐죠? 자, 19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연수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라고 했죠. 몰라, 임마. 안 알려줄 거야. 물어보지 마. 하라고 가라고 하는 거고 모른다고 하면 당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계열 받네. 시키고 싶네, 저러니까. 나눠는 줄 건데 여러분이 사실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였고 이거 지금 오답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나눠는 드릴게요. 도동 다음 시간부터는 오답 바꿔 갈 거예요. 지수가 0이면 1이죠. 응. 주어진 형태를 밑이 이제 32분의 1이니까 너를 먼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밑을 이제 거듭 제곱이 아닌 형태로 바꿔달라고 했고 32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2의 마이너스 5승으로 바꿔주시고 지수 법칙상 지수에 있는 것과 이제 곱해서 지수를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을 2로 바꾸고 지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25분의 3a 마이너스 25분의 b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때 되면 선생님이 풀어주겠거니 하고 지금 안 풀고 있죠. 배 째고 있죠, 지금. 이소정 씨.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2에 마이너스 5승으로 일단 바꿔주고
지수 부분이 25분의 3a 마이너스 25분의 b. 자, 이렇게 마이너스 5랑 얘랑 곱해지면서 이렇게 바뀌죠. 2에 어떻게 되냐면 5분의 b 빼기 3a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 놓고 우리는 a, b는 20 이하의 자연수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너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너의 지수에 대한 조건은 뭐였냐면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것. 즉 0, 1, 2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0이 되면 B는 3A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1이 되면 B는 3A 더하기 5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B는 3A 더하기 10이겠죠? 최대 3A 더하기 15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서쌍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우리 앞에서 풀었던 MN 순서쌍이랑은 좀 달라요. MN 순서쌍은 M이 4개, N이 3개라서 4개, 3개 곱해가지고 12가지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A, B가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사실은 A가 정해지면 B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A의 개수를 세는 것이 곧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A의 개수를 세셔도 되고 B의 개수를 세셔도 되는데 범위상 지금 A가 1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치면 B가 3A이기 때문에 그리고 B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가 3A가 20 이하가 돼야 되고 A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6까지 6개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3A라서 제한이 생긴다. 여기서는 A가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최대 5까지 가능하죠. A가 5가 되면 20이 되고 여기서는 1부터 3까지 여기서는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세시면 6개, 5개, 3개, 1개, 답은 15개가 되겠죠. 답은 5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어요. 이해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